경제 읽기 시간입니다. 소비자 물가가 4개월 연속 3%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물가의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도 큰 폭으로 오르고 국제 유가도 매선 상승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. 네,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자, 4개월 연속 3%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물가의 기초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흔히 근원 물가라고 하는 지표도 10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. 최근 물가 동향부터 짚어주시죠. 네,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원 물가는 농산물하고 석유류처럼 계절과 수급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을 제외하고 보는 이른바 코어 물가인데 그것조차도 꽤 많이 올랐다. 네. 그러면 기조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에는 뭐 그 틀림이 없을 것 같은데요.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0월부터 지금 넉 달째 3%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10월에 3.2% 그리고 예. 11월에 3.8, 3.7에 이어서 3.6% 올랐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사실 지난해 4분기하고 올해 1월에 그 숫자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예. 지난해까지는 이제 기저 효과가 작용했다라고 설명할 여지가 있거든요. 네. 2019년과 비교한 2020년의 물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테니 그때하고 비교해서는 2021년 물가가 좀 많이 오른다고 해도 네. 경제 활동이 종전에 워낙 안 좋아서 이번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2022년 1월의 물가는 작년 1월하고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. 예. 그렇다면 작년에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던 상황 이후에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그 시점하고 비교를 하는 거니까 예. 작년하고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. 그리고 품목별로 보자면 공업 제품 가격의 상승폭이 1월 물가를 상당 부분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예. 석유류 가격이 1년 전하고 비교하면 16.4% 올랐고요. 예. 또 가공식품 가격도 4% 이상 상승을 해서 3.6% 상승률 가운데 1.44%가 공업 제품에서 비롯됐다.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농축수산물 가격도 피부에 와닿을 만큼 올랐습니다만 외식 물가 같은 것들, 이게 예. 외식 물가가 5% 이상 상승했고 전세금도 2.9% 올랐고 또 전기요금에서도 각종 공제 같은 것들이 축소되면서 예. 공과금 부담도 늘어난 그런 한 달이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예. 아까도 석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지금 두 자릿수 상승률이잖아요. 근데 이 상승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은 우려가 나오는 게 지금 공급망 문제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잖아요. 대해 변수가 있다 보니까 기름값이 2월에도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. 근데 지금 이 흐름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흐름하고 비슷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. 어떻게 보시나요? 글쎄요. 그때하고 단순히 비교할 수 있을지 저는 좀 고민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예. 일단 현재 상황부터 들여다본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만 천연가스 수급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우려 때문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. 예. 국제사회 정정 불안. 그런데 지금 요 사이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흘러가는 걸 보시면 여전히 긴장감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만 각국의 리더들이 자국 국민에게 보낼 만한 메시지는 충분히 보낸 상황이에요. 당초에 이 충돌이 왜 일어났나 보면 푸틴도 마찬가지고 예.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자국 내에서 인기가 없는 상황을 타개할 어떤 카드가 필요했거든요. 우리는 할 만큼 하고 있다.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에 떨어진 인기를 만회할 만큼 강력한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다. 예. 이 경고를 충분히 보낸 상황이고요. 예. 러시아의 경우에도 정말로 이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버리면 천연가스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예. 이 경제적으로 본격적인 제재를 당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러면 여기까지 정치적으로 각국 자국에 보낼 수 있는 정치적 수사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남은 수순은 국제사회 관례로 보아할 때 예. 전면전이 아니라 이제 수습 차원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볼 수가 있어요. 물론 여러 가지 변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예. 진짜 전쟁하자고 싸운 게 아니라 예. 인기를 회복하기 위한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지거든요.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고요. 그 유럽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선거가 있죠. 예.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
여기서 상황이 더 나빠지진 않을 거다.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일말의 기대감을 좀 걸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예. 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공급망 이슈입니다. 예, 그래서 그렇습니다. 계속해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네요. 예, 일단 대외적인 변수는 어떤 정치적인 요인이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정부는 일단은 뭐 명절 전에도 네. 수급 관리를 했잖아요. 근데 이것을 뭐 4월까지 좀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도 좀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거든요. 총력 대응을 나선다는 방침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물가 안정에 좀 효용성이 있을까요? 사실 유류세 인하라는 건 이른바 대증요법입니다. 근본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고 배가 아프면 관련된 약을 처방해 주듯이 코로나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병을 치료하진 못하지만 예. 증상에 대해 대응을 하게 되잖아요. 지금 물가에 관해서도 유류세 인하라는 건 그때그때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일종의 대증요법인데 예. 안 하는 것보단 낫죠. 그래서 네. 일단 4월에 종료가 될 예정인데 이후의 상황을 보고 추가할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검토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황이고요. 예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세에 관해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상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급망 이슈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고 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또 다른 2분기가 펼쳐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. 그래서 유류세는 아마 2분기에 정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 결정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인하해서 물가를 좀 잡으려는 노력은 전 유효하다고 봅니다. 예. 이게 뭐 기름값이 올라버리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관론도 있습니다만 네. 우리가 배고플 줄 알면서도 아침을 먹잖아요. 그리고 배고파지면 또다시 점심을 먹죠. 또다시 배고파질 걸 알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정책적인 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기 때문에 예. 근본적인 비관론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. 예, 다만 많이 먹으면 좀 살이 찌니까요. 다이어트가 좀 필요할 네. 것 같은데 지금 유가 급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은 뭐 100달러, 120달러까지 네. 간다는 전망도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게 되고 그 이제 뭐 대응으로 주요국들이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더 앞당겨서 빠르게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조만간에 또 금리 인상이 미국에서 나오지 않을까요? 일단 미국에서 생각하는 금리 인상의 스케줄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. 이거는 시장의 중론인데 예. 미국에서 선물 시장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반응들을 보면 앞으로 남아있는 올해 미국의 금통위가 7번이잖아요. 예. 그러면 7번 다 올릴 수 있다는 아주 극단적인 전망도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5회 정도 올리지 않겠느냐. 그런데 이것만 해도 지난해 12월보다는 훨씬 과격한 전망이거든요. 예.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올릴 것 같기는 한데 공급망 훼손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느냐 여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. 미국에서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예. 또 이게 예상치만큼 그러니까 정말 나쁠 거라고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냐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.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다만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속도가 가팔라질 수 있다. 여기까지는 예상할 수가 있는데 예.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.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은의 대응이 더 관건이겠죠. 예. 안 그래도 이번 달에 지금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네.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? 지금 한은의 입장에 관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좀 충족이 돼야 돼요. 예. 이번 2월 금통위는 한번 쉬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 전제 조건은 대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총재 임기가 3월에 끝난다는 점이잖아요. 예. 그런데 같은 이유로 총재의 임기가 3월에 끝나면 4월 금통위에서 당장 금리를 조정하기 어려울 테니 2월에 조정하고 갈 수도 있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. 네. 다만 이제 50대 50의 가능성을 두고 볼 때 예. 현재로서는 2월에는 그동안 올렸던 금리 인상의 효과를 좀 지켜보고 나서 예. 4월에 올려도 한국은행이 직무를 유기했다라는 비판은 충분히 피해갈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예.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2월은 한번 쉬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. 여전히 시장에서는 12월과 비교하면 2월 금통위에서 한 번 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져 있다. 예. 시장의 중론은 그렇습니다. 다만 2월에 당장 금리를 1월에 올리고 2월에 또 올릴 거냐 저는 아직까지 좀 중립적인 입장입니다. 좀 더 네. 51대 49면 49 쪽에 좀 더 가까운 네. 입장이시군요. 자,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당연히 이제 대출금리도 오르게 되잖아요. 그러면
기존에 좀 어려워서 대출을 이제 끌어서 쓰신 분들이 많은데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. 시장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?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즉각적으로 이제 시장의 금리에 반영이 되는데 물론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은행들이 대출하는 그 금리를 직접 영향을 줘서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. 다만 금리도 시장에서 결정되는 일종의 돈의 도매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예. 시중에서 돈을 떼오는 그 도매가가 올라가면 순차적으로 소매가가 올라가기 마련이죠. 그래서 지금 변동을 기준으로 볼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상단이 이제 7%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예. 있는 상황이어서 1인당 그 이자 부담이 연간 굉장히 많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. 예. 이런 전망이 있는데 금리를 올린다는 가정하에요. 다만 같은 전망 때문에 그래서 2월은 쉬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왜냐하면 1월에 가계대출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았어요. 예. 두 번째는 한국은행이 경기 상황 전반과 물가를 고려하지만 증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. 지금 증시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데 예. 설 지나고 간신히 좀 반등하는 상황이잖아요. 2월에 만약에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.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거시경제를 들여다보는 쪽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.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텐데 일단은 1월 상황을 볼 때는 네. 2월은 한 템포 쉬고 가도 무방한 그런 달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일단 있습니다. 금리 이야기는 여기까지 네. 하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 증시 언급한 김에 지금 미국 뉴욕 증시 크게 떨어졌습니다. 간밤에 4%, 5%대 떨어졌는데 지금 설 연휴에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그게 또 실현이 돼서 네. 2,600에서 2,7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. 별로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듯하네요. 그렇다기보다는 예. 미리 많이 떨어졌죠. 미리 과도하게 떨어졌는데 설 전에 5거래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8% 이상 하락했습니다. 예. 8.7% 하락을 했고 일본 정도가 마이너스 5.8%, 그런데 미국 S&P는 3.5% 떨어지는 데 그쳤거든요. 예. 워낙 미리 많이 떨어지기도 했던 데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간밤에 나스닥이 4% 가까이 떨어진 건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그 메타사가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았기 예. 때문이에요. 그런데 이걸 좀 갈라서 보셔야 되는 게 메타는 그랬지만 테슬라의 경우에는 먼저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354% 늘었습니다. 4분기 기준으로요. 예. 애플의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졌고 예. 구글의 경우에도 매출과 순이익 모두 30%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. 즉 이게 나스닥 전반에 영향은 미쳤지만 개별 기업의 실적 장세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오히려 합리적인 것 같고 예. 그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워낙 많이 떨어진 데에다가 개별 기업들이 이제 각계 전투를 시작했다라는 반응 때문에 예. 오늘 우리 증시 지금 시작 전에 2,700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그 상승을 좀 모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읽기 진행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